월 35,000달러, 하나로 약 4,600만 원입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미국 최고급 시니어 하우징 한 달 거주비예요. 미국의 부유층 시니어들이 은퇴 후 선택하는 주거 옵션 중 하나죠. 미국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시니어 주거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10년간 80세 이상 인구가 47%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시니어 하우징 시장에서는 연간 42,000개의 신규 유닛이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4,000개 정도만 공급되고 있어요. 10배 이상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흥미롭게도 시니어 하우징 평균 렌트가 월 5,600달러를 넘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부유층 시니어들의 주거 트렌드를 6가지 스타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을까요? 가장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옵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독립형 호텔식 럭셔리 레지던스예요. 대표적인 곳이 뉴욕 맨해튼의 선라이즈 앳 이스트 56트입니다. 이곳은 월 14,136달러부터 시작해서 최대 35,000달러까지 하는 초고급 시니어 레지던스예요. 24시간 컨시어지 서비스는 기본이고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스파, 피트니스 센터, 메모리 케어, 연계 등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 입주하는 시니어들은 대부분 브루클린의 워터마크 같은 곳에서 월 5,000달러에서 10,000달러를 지불하며 생활해요. 이런 곳들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라이프 플랜 커뮤니티, 즉 CCRC입니다.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의 줄임말이에요. 이 모델의 핵심은 연속성입니다. 독립생활부터 보조 케어, 그리고 전문 간호까지 한 곳에서 모든 케어를 받을 수 있어요. 입주할 때 90만 달러에서 160만 달러의 입주금을 내고 월 서비스비로 2,500달러에서 5,000달러를 지불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환급 시스템이에요. 50%에서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어서 나중에 이사 가거나 상속할 때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시스템 때문에 부유층들이 선호하는 거죠. 세 번째는 대학 연계형 은퇴 커뮤니티 UBRC예요.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ies의 줄임말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평생학습과 지적 자극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캠퍼스 시설 같은 강의실, 도서관, 연구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서 은퇴 후에도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요. 입주금이 400만 달러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브랜드나 입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텍사스 A&M이나 ASU 같은 신규 파이프라인도 확장되고 있어요. 교육을 중시하는 부유층 시니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네 번째는 리조트형 55 커뮤니티예요. 아직 활동적이고 건강한 시니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애리조나의 롭슨 랜치예요. 이곳은 골프 코스, 피클볼, 메이커스페이스, 클럽하우스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럭앤리브 여행 서비스도 제공해서 집 관리 걱정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다른 옵션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이죠. 다섯 번째는 웰리스에 특화된 브랜드 레지던스입니다. 종합 헬스케어, 스파, 영양, 피트니스 등 건강관리에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웰리스 지향 수요예요. 캐년 랜치 레지던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종합건강관리 리조트라고 보시면 돼요. 의료진이 상주하고 개인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은 자택에서 프리미엄 케어를 받는 방식이에요. 연간 68,600달러에서 75,500달러 정도의 비용으로 전문 홈케어 서비스를 받는 거죠. 이 옵션은 익숙한 환경에서 계속 살면서도 필요한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집 관리, 응급 상황 대응 등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유층 시니어들은 주거를 선택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첫 번째로 임지, 가치가 17%로 가장 높았어요. 부동산 병원, 문화시설, 파인다이닝 접근성, 도심 또는 리조트 입지를 중시한다는 뜻이죠. 역시 부유층답게 위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네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각각 14%로 서비스 스택과 케어 연속성이었어요. 서비스 스택은 24시간 컨시어지, 발렛 서비스, 하우스키핑, 세탁까지 포함하는 호텔급 서비스를 의미해요. 케어 연속성은 독립생활부터 보조, 전문 간호까지 원스톱 전환이 가능한 시스템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웰리스 의료 통합이 12%였어요. 단순히 아플 때 치료받는 게 아니라 예방의학과 웰리스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노화를 추구하는 거죠. 온사이트 피트니스 센터, 스파, 영양 프로그램, 24시간 상주 간호사가 제공되는 곳을 선호합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각각 5%에서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했어요. 평생학습과 브랜드 커뮤니티가 10%, 자산 현금 흐름 관리가 8%, 주거 디자인이 8%,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6%, 운영 신뢰도가 6%, 유연한 계약이 5% 순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평생학습, 브랜드 커뮤니티가 10%나 차지한다는 거예요. 대학 연계 UBRC나 워터마크 유니버시티 같은 지적, 자극과 사회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시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럭셔리한 옵션들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극심한 공급 부족이에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시니어 하우징 점유율이 2025년 1분기에 87.4%까지 회복됐고, 이는 16분기 연속 개선된 결과입니다. 건설 중인 유닛은 1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베이비붐 세대의 자산 증식 효과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2017년 대비 40%의 시니어들이 고급 커뮤니티를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는 10%포인트나 상승한 수치예요. 이런 상황에서 개발업체들은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의 인력 부족과 자재비 상승, 금리 인상으로 신규 착공은 둔화됐지만 기존 안정화된 자산 매입과 고급, 전환 프로젝트에 자본이 몰리고 있어요. 구체적인 가격을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가장 저렴한 독립형 럭셔리 레지던스도 월 6,900달러에서 2만 달러 사이예요. 예를 들어 일리노이 에이트리아 웨스트 86은 월 6,900달러부터 시작하고 뉴욕의 선라이즈 이스트 56등은 월 14,136달러부터 시작합니다. CCRC 라이프 플랜의 경우 입주금이 1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 이상이고 월 서비스비가 2,500달러에서 9,000달러예요. 캘리포니아 펠로알토나 라우야 같은 프리미엄 지역은 더 비싸죠. 대학 연계 UBRC는 입주금만 400만 달러 이상입니다. 브랜드나 입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일반인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에요. 이런 고급 옵션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극소수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시니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산층 이하는 매우 제한적인 선택지만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어시스티드 리빙의 전국 평균 비용은 월 4,774달러이고 너싱홈은 개인실 기준 월 9,584달러입니다. 소셜 시큐리티나 일반적인 은퇴, 연금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죠. 더 심각한 문제는 향후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37%의 어시스티드 리빙 커뮤니티가 2022년에 적자 운영을 보고했고 63%가 중간에서 심각한 수준의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어요. 건설 업계에서는 건설 중인 유닛이 14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요. 대도시 렌트 선호 증가가 두드러진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뉴욕이나 LA 같은 대도시에서는 65세 이상 렌터 비중이 16%까지 증가했어요. 이는 부유층 시니어들도 자산을 유동화하고 싶어 한다는 의미로 해석돼요. 집을 소유하는 것보다는 렌트로 살면서 자산을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는 전략을 택하는 거죠. 선벨트 리루트 벨트에서는 골프와 날씨 중심의 액티브 어덜트 커뮤니티가 활발해요. 애리조나, 플로리다, 텍사스 등지에서 다양한 리조트형 55 커뮤니티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동부와 서부 대도시 근교에서는 대학 캠퍼스형 UBRC가 인기를 끌고 있어요. 지적 활동을 중시하는 고학력 은퇴자들이 선호하는 패턴이에요. 결국 미국 시니어 주거 시장은 점점 더 양극화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부유층을 위한 럭셔리 옵션들은 계속 고급화되고 있지만 일반 시니어들을 위한 합리적인 선택지는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런 트렌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산 격차가 확대되면서 주거 선택의 격차도 함께 벌어지고 있거든요. 흥미로운 점은 부유층 시니어들도 과거와는 다른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큰 집에 사는 것보다는 서비스, 커뮤니티, 라이프 스타일을 중시해요. 소유보다는 경험을 우선시하는 트렌드가 시니어층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또한 기술 통합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요. 스마트 홈 시스템, 원격 의료 서비스, 디지털 커뮤니티 플랫폼 등을 적극 활용하는 시설들이 선호받고 있습니다. 환경적, 지속 가능성도 새로운 트렌드예요. LED, 인증을 받은 친환경 건물, 에너지 효율적인 시설, 지속 가능한 운영 방식을 채택하는 커뮤니티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트렌드가 미국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부유층만을 위한 고급 시설들이 늘어나는 동안 중산층과 저소득층 시니어들을 위한 대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요. 메디케이드 지원 확대, 공공시니어 하우징 건설, 세제 혜택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시니어 하우징 시장은 매우 매력적인 분야예요. 수요는 확실하게 증가할 것이고 공급은 제한적이니까 수익성이 보장되는 구조죠.
실제로 많은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시니어 하우징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요. 웰타워, 벤타스, 케어트러스트 리츠, 오메가 헬스케어, 인베스터스 같은 대형 리츠들이 2024년에만 79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해요. 이는 2023년 같은 기간 35억 달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운영의 복잡성도 만만치 않아요. 일반 부동산과 달리 헬스케어 서비스, 식음료 서비스, 액티비티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거든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라는 얘기죠. 한인 시니어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자녀들이 거주하는 지역 근처에서 일반적인 시니어 아파트먼트나 55 커뮤니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계 전용 시니어 시설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한국 음식, 한국어 서비스,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들이죠. 물론 이런 곳들도 결코 저렴하지는 않지만 문화적 편의성 때문에 선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일모아 같은 커뮤니티에서도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정보가 자주 공유돼요. 실제 입주 경험담, 비용 비교, 서비스 품질 평가 등 실용적인 정보들이 많아서 도움이 됩니다. 결국 미국의 부유층 시니어 주거 트렌드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아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중요한 건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거예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오는 일이니까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 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미국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우리의 노후도 현명하게 준비해 나갔으면 합니다. 실시간으로 제보와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